우리 모두의 공통된 목표는 아마도 최대한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서행 차선으로 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추월 차선으로 가고 계신가요? 다음의 미로의 길을 최대한 빨리 풀어보세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답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분 서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의 추월 차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전체적으로 일을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55가지의 역발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일은 단순히 직장에서의 업무나 사업뿐만 아니라 살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도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히 목차부터 보실게요. 책은 각 목차에서 추월차선 발상법과 서행차선 발상법을 나눠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미리 간단하게 목차와 함께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책을 읽으시면서 본인의 발상법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더 효율적으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을 할 때 보면 진짜 농땡이 피면서 월급 루팡처럼 일하는데 중요한 프로젝트마다 성과를 내고 그러면서 실컷 다 쉬고 그런 사람들이 간혹 한 명씩 있잖아요. 물론 그 중에서 사내 정치를 정말 잘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충 이렇게 봐도 업무의 효율성이 남다른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선택과 집중에 능하고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성과 지향적이며 어떤 결과가 나오던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기 책임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러한 발상이 가능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은 수단에 매몰되어서 목적을 놓치지 마라입니다. 이것은 가까운 예를 들자면 유튜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양질의 컨텐츠를 올려서 많은 조회수와 구독자를 모으는 것이 대부분의 유튜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을 향한 컨텐츠에 대한 고민과 지속성에 대한 노력보다 카메라를 무엇을 사야 하고 조명은 뭘 써야 하는지 또 장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더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 있죠. 이 또한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조건이지만 앞서 얘기한 컨텐츠에 대한 고민과 지속성이 목적인데 이것을 만들기 위한 수단에 집중해서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개인의 목표를 향해 갈 때는 그게 목적 달성에 진짜 효과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다음은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입니다. 성과를 내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 포기하지 말고 일단 말해보는 것은 거저다, 머리 숙이는 것은 공짜다 라는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제안하거나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또 설사 거절을 당하더라도 이것은 내 제안 내용이 부정되는 것이지 내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거절당한다고 해서 내 자존심이 꺾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제안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리고 거절당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의 수들이 일어날지를 미리 상상하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고 그 결과 풍부한 경험을 쌓아서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져야 본전이라는 사고방식과 자세로 어떤 제안이나 일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 결과 일 처리가 빨라지는 체질로 변환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몇 번이고 끈질기게 질문하라입니다. 직장에서 제안서를 기획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질문을 통한 적절한 답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답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질문의 설정이 좋지 않았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세일즈맨의 경우에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 청산유수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영업 실적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영업 실적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사람들이 대개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상대방이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준다는 느낌을 받아서 더 좋은 인상을 갖게 되고 또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다 보면 상대방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제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더 구체적으로 본질에 접근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왜 내가 이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지? 이 감정이 지속되는 이유는 뭘까? 처음에 생각했던, 행동했던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등 구체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타겟책을 찾아내려고 뇌를 풀가동하게 되고 해결 방법을 찾기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틈새 시간도 업무 시간으로 활용하라입니다. 여기서의 업무 시간은 회사의 업무도 포함되고 부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이 추월 차선을 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보내는 시간 중에 생각해보면 짜투리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동 중에 생기는 시간,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시간, 이런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장소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발상의 전환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기르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5번째로 항상 보관으로 사물을 보라입니다. 업무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는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회사의 상품, 컨텐츠일 수도 있겠죠. 이것을 많이 판매할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어떻게 하면 싸게 잘 살 수 있을지 고민하죠. 이렇게 우리는 공급자이면서 소비자인데 한쪽의 행동을 할 때는 다른 한쪽의 관점은 거의 결여된 상태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여기서 추월차선을 달리는 사람은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항상 공급자와 소비자의 양쪽의 관점을 지닐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느 입장에 처해도 공급자와 소비자의 양쪽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면 재빨리 더 유리한 쪽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얘기할 부분은 빼고 조합하는 능력을 키워라 입니다. 추월 차선을 달리는 사람은 뺄셈과 곱셈 사고에 익숙하고 서행 차선으로 가는 사람은 덧셈과 나눗셈 사고에 익숙하다는 것인데, 뺄셈 사고는 무엇일까요? 뺄셈 사고는 중요한 과제를 파악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과제를 조합해 나가는 사고방식을 말하는데요. 스케줄 관리로 예를 들자면 가장 먼저 중요한 일을 확보해 놓은 후에 남은 시간으로 다른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이죠. 쉽게 손댈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고 그것을 끝낸 후에 중요한 일을 한다는 발상을 하면 늘 시간이 부족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추가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항상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라는 변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곱셈 사고란 서로 조합해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으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엔지니어와 법무사가 잘 만나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소비자가 법무 관련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세일즈맨이 디자인을 잘 안다면 업무의 범위도 넓어지고 이직 시의 선택지도 늘어날 수 있겠죠? 물론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발상법이나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예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를 더하면 뭔가를 뺀다, 조합해서 시너지를 생각한다 라는 것을 의식하면 실전에서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비결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로의 길을 한번 알아볼까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욕하시는 분은 없겠죠? 부디 화는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빠른 길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이면서 진부한 발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퀴즈의 목적은 빨리 푸는 것이 목적이었고 미로 바깥에서 푸는 것을 금지하진 않았죠. 즉 퀴즈의 목적이었던 스피드를 최우선해서 고정관념과 상식, 터부에서 벗어난다면 이런 방법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의 추월차선을 통해서 간략히 추월차선 발상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책 안에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발상법 외에 총 55가지의 다양한 발상법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서점이었습니다.